사진의 밝기를 조절하는 요소는 계속 두 가지 요소라고 앞서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세 가지입니다. 나머지 요소가 바로 ISO, 즉 한국말로 감도라는 겁니다. 옛날 기종에는 ASA로 표기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또 무슨 소리냐? 분명 두 가지라며. 앞선 영상에서 분명 내가 봤어. 카메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결정하는 건 두 가지뿐이라고 너가 얘기했잖아. 네, 맞아요. 빛의 양은 이미 조리개와 이 셔터 스피드로 결정된 게 맞습니다. 빛의 양은 이미 카메라 안으로 이 두 가지 요소를 통해서 들어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ISO는 사진 결과물의 밝기에 관여한다고 말씀드렸지 빛의 양을 결정한다고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이 차이점이 조금 이해되시나요? 좀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결정되어 들어온 빛은 같으나 이 빛에 반응하는 정도가 다른 필름을 써서 밝기를 조절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빛에 민감하다. 민감하다고? 민감도? 감도? 좀 감이 오시나요? 필름에 보면 이 필름이 얼마나 빛에 민감한지 숫자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필름의 ISO 수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100보다 200짜리가 2배 더 밝게 찍힙니다. 200보다 400이 2배 더 밝게 찍혀요. 이미 들어온 빛에 반응하는 정도가 다르게 만들어진 제품들이라는 거죠. ISO 수치가 높아 빛에 더 민감하게 만든 필름일수록 빛에 더 많이 반응해서 더 밝은 사진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왜 이런 빛에 반응하는 감도가 다른 필름들을 사용하게 된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 대표적으로는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 기술로 개발할 수 있는 조리개의 최소의 크기 또는 셔터 스피드의 최소값으로 커버될 수가 없는 환경과 촬영 조건 등 다시 말해서 조리개나 셔터 스피드 같은 어쩔 수 없이 한계가 존재하는 이런 광학적인 요소를 커버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우리가 원하는 노출값으로 그 사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생겨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ISO가 높은 필름을 사용하면 작은 빛의 양으로도 민감하게 반응해서 밝은 사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조리개나 셔터 스피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빛의 밝기를 많이 확보해야 되는 제한된 상황에서 좀 더 자유롭게 되고 결과적으로 좀 더 내가 원하는 효과들에 맞춰서 사진 결과물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럼 ISO가 무조건 높은 거 사용하면 되겠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필름으로 이것을 좀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 우선 필름값이 부지기수로 올라가요. 우선 그것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게 좀 더 중요한데요. 억지로 도화지격인 필름의 반응력을 끌어올려서 생산된 사진이기 때문에 그 사진의 품질이 좋지 않습니다. ISO가 높으면 높을수록 노이즈가 많이 낀 사진들을 얻게 돼요. 노이즈는 많이 보셨을 이런 거. 이게 노이즈입니다. 노이즈가 많이 낀 사진들의 예로는 이런 사진들이 있어요. 먼지 픽셀 같은 조그만 반점들이 혹시 보이시나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진 중에 하나, 페일 블루닷. 좀 TMI인데 보이저 2호가 모든 여행을 마치고 렌즈를 지구 방향으로 돌려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런 게 바로 노이즈예요. 필름이 현대 들어 재유행하기 시작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노이즈는 필름 사진의 특유한 재질감과 잘 어우러져서 더욱 감성적으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400 필름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불과 10년 전, 과거만 하더라도 이 노이즈는 사진 품질을 떨어뜨리게 하는 양날의 검과 같은 거였습니다. 당연한 거겠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필름으로 영화도 만들고 광고 사진, 포스터 등등 많이 찍었어요. 그런 상업 사진들의 이런 먼지가 낀 품질이 낮은 사진들을 감성이라고 쓰진 않았겠죠. 이런 현상은 필름 말고 현재 디지털 카메라 시장엔 아직까지도 해결해야 되는 문제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필름을 대신하는 센서의 민감성을 끌어올려서 밝기를 변경하는 요소로 쓰이는데요. 마찬가지로 노이즈가 발생하게 되죠. 근데
필름 사진의 경우에는 노이즈가 좀 더 자연스럽고 어우러지는데 반해서 원래 깨끗하게 이미지가 처리된 디지털 사진의 경우엔 사진에 낀 노이즈가 정말 봐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이 노이즈 억제력이 카메라 기술력의 척도로 자리하고 있을 정도죠. 자, 그럼 이쯤에서 정리하자면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의 조작으로 받아들인 빛의 양은 결정이 되고 그 빛에 얼마만큼 반응하는 필름을 썼느냐에 따라 최종적인 밝기의 사진이 탄생한다 입니다. 그럼 실제로 어두운 밤이나 상대적으로 태양이 없는 실내에서만 사진 작업을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플러스 1 정도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 말이죠. 물론 기타 조명 장치는 하나도 없다는 가정하에서요. 가능한 한 노이즈와 가격 등을 좀 고려해서 ISO가 높은, 즉 민감도가 높은 필름을 사용함으로써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를 최대한 조절해도 어둡게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민감한 필름을 믿고 사진을 찍는 거죠. 주로 밤하늘의 별을 필름 카메라로 찍을 때 ISO가 높은 필름을 사서 가지고 갑니다. 삼각대를 가져가서 셔터 스피드를 길게 해서 찍으면 안 되냐라고 분명히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셔터 스피드 편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길게 하면 할수록 시간의 흐름이 담긴다고 말씀드렸죠. 몇 초의 시간만 지나도 사진엔 전 모양의 별이 아닌 별빛의 이동이 담긴 사진, 즉 궤적 사진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일부러 이런 궤적 사진을 노리고 찍으시는 분도 많으시죠? 자, 여기까지 기초편의 마지막인 ISO까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초편을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심화편은 언제 할지 아직 미정입니다. 아직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입문자분들이 더 많으실 테니까요.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을까 하네요. 오늘의 영상도 혹시 이해가 잘 안 가신다면 천천히 1편부터 다시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자, 3편까지 따라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고생 좀 했으니까요. 좋아요 하나 던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은 언제나 사랑이고요. 그러면 다음엔 필름 브이로그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필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